오랜 기간 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1등 기업이었던 인텔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순환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텔의 최근 부진은 CEO 리스크가 기업 주가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변수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인텔은 1968년도에 모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골든 모어와 라버트 노이스가 설립했습니다. 인텔은 1971년에 최초로 PC 운영체제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출시한 이래에 한 발 앞서서 DRAM, 386, 486, 펜티움, 그리고 모바일 칩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비메모리 칩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과 마켓 쉐어를 과시해 왔습니다. 인텔 주식은 1971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세로 2센트의 IPO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모어와 노이스의 리더십 아래에서 주가는 급성장을 거듭하죠. 마침내 2009년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나스닥 상장회사 최초로 다우존스 30지수 클럽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인텔 주가는 1990년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2000년에는 75달러 선에 이르게 됩니다. 상장 이래 무려 375배가 상승한 것이죠. 그러나 모어, 노이스 등 경영 1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인텔 주가는 답보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2009년에는 15달러 선 아래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2012년도에 CEO가 된 브라이언 크레즈니크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장기적 안목의 투자보다는 단기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펼치게 됩니다. 그 효과로 주가는 크레즈닉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2018년 6월에 50달러 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 성과 위주의 초점을 맞춘 경영 전략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전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2018년도에 후임 CEO로 밥 스완이 선임이 됩니다. 이 스완의 경영하에 인텔 주가는 금년 1월달 69불대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기술주들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익률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 60불 40센트로 마감한 주가는 그 다음 날에는 15%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47.75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일 만에 21%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이죠. 이러한 주식시장의 상당히 격렬한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텔은 지속적으로 1등 기업의 위치를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인텔이 발표한 2분기 실적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인텔이 7나노 프로세서의 출시를 예상보다 지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장기 수익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CFO 출신의 금융 전문가 CEO인 스웬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이었습니다. CEO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몇 년간
누적되어 오다가 이번 실적 발표 후에 폭발한 것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원히 인텔의 후발주자 역할만 할 것 같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경쟁사인 AMD의 주가가 연일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 실적 발표일 이후에 32%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AMD의 정식 명칭은 Advanced Micro Device입니다. 이 회사는 1969년에 제리 샌더스라는 엔지니어가 중심이 돼서 몇 명의 전자공학 엔지니어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텔의 창립 멤버였던 모어와 노이스도 초창기에는 AMD 설립에 함께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AMD는 1972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IPO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세로 57센트에 첫 거래를 마칩니다. 그 이후 주가는 1984년 20달러로 상승하지만 1991년에는 1불 75센트 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또한 2002년에는 주가가 한때 48달러 선까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2등 업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4년에는 1달러 65센트 선으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즉 IPO 이후 주가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2014년도에 대만계 미국인이죠. 엔지니어 출신인 리사 수가 CEO를 맡게 되거든요. 그녀는 조직을 단순화시키고 신기술에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AMD의 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2017년에는 한 단계 진일보된 CPU 운영체제죠. 이 라이젠 시리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프로세서 매출액에서 인텔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래픽 운영체제인 GPU에서도 눈에 띄는 기술 신장세를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술과 마케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MD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7월 말에는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스가 CEO에 취임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26배나 급등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만계 미국인 엔지니어 출신이 설립한 회사가 그래픽 프로세서인 GPU 마켓에서 1등 기업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도에 AMD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젠센 후앙이 설립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후앙도 현재 AMD CEO인 리사 수와 인척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는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IPO에서 현재 시세로 1불 75센트에 성공적으로 첫 거래를 마칩니다. GeForce 10 시리즈 GPU와 GTX 시리즈를 연속으로 성공시키죠. 그러면서 주가는 2015년에 10불을 돌파하고요. 2016년에는 50불에 이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침내 43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20년간 약 250배가 상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인텔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로 대만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즉 TSMC입니다. TSMC는 대만 출신 엔지니어인 마리스 창에 의해서 1987년도 설립됩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죠. CPU나 앱 처리 장치죠. AP를 작동케 하는 칩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생산업체는 삼성전자나 인텔과 같이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이 자체 생산 설비는 갖추지 않은 채 반도체 시스템을 설계 디자인만 해서 제조 생산은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팹리스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란 것은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팹리스 업체가 디자인한 반도체를 대신 수탁 생산해주는 업체죠. TSMC는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TSMC 창업주인 마리스 창은 MIT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고요. 미국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반도체 부문, 특히 파운드리와 밀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재직 중에 회사가 지원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죠. 대만으로 돌아와서 TSMC를 설립하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적인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액을 R&D에 투입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파운드리 분야 최고 전문가인 CEO 모리스 창의 리더십 아래에서 TSMC는 R&D에 집중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AMD,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거대 고객을 확보하죠. 그래서 고속 성장을 지속해 가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TSMC 주가는 1997년에 현재 시세로 $2 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1918년 6월에 모리스 창이 퇴임을 합니다. 거의 퇴임 직전에 주가는 40불선까지 상승하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주가가 약 2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모리스 창 후임으로 회장이 된 사람이 마크 리우인데요. 마크 리우는 버클리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인텔에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TSMC에 합류해서 회사를 이끌어가죠.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모리스 창의 경영 방침을 이어받아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크 리우 재임 기간 중에 TSMC 주가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80불을 넘기게 되는데요. 단 2년 동안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견제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웨이가 TSMC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화웨이가 타격을 받으면 TSMC도 타격을 받겠죠. 이것이 TSMC의 고속 성장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마켓 쉐어가 16%인데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에 오르겠다고 밝혔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CEO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기남 사장은 서울대, 카이스트, UCLA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뼈가 굵은 아주 능력 있는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에 귀추가 주목되고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AMD가 인텔을 제치면서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죠. 모바일 프로세서인 AP 시장에서는 퀄컴, 애플, 삼성이 삼각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퀄컴, 애플이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추격하는 형국이죠. 컴퓨터 그래픽
프로세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으로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AMD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0%가량 높아진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리사 수라는 아주 차분하고 능력 있는 CEO를 보유한 AMD의 주가가 가장 상승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도 그래픽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G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5G 반도체 설계 우위를 가지고 있는 퀄컴하고요. 그리고 5G 관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Lam Research거든요. 이 Lam Research의 주가 상승 여력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TSMC도 5G, 모바일 반도체, 그리고 그래픽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입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다만 최근 CEO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인텔의 주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주자는 역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만 보면은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모바일 등 여타 분야 영향을 동시에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대체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주가 탄력성이 미국 회사들에 비해서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2위 회사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주가 탄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미국 회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AMD가 장기간 인텔의 그늘에서 2등 회사로 주가가 답보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 반도체 업계 최근 주가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CEO의 경영 능력이 미치는 상관관계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해 봤습니다.